안녕하세요, 짱구 박사입니다. 오늘 장 어떻게 잘 마무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장 자체가 또 위아래 파동이 또 심했던 하루였기 때문에 같이 잘못했다면 그리고 장중에 물렸더라면 또 상당 부분 손실을 볼 수밖에 없었던 또 장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금일 미 증시가 그렇게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어제 중국 증시 또한 하락으로 마감을 했었죠. 근데 비이상적으로 저희 증시만 어제는 강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또 강한 모습을 보여줘서 사실 장중에 플러스가 났던 부분에 또 국내 증시만 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또 따라 들어갔다면 사실 어, 오늘 하루 동안에 손실폭이 상당 부분 컸을 수도 있는 하루였던 것 같아요. 저 또한 오전에 한 세네 차례, 즉 9시부터 10시 사이에 이런 단기 매매를 했는데 전부 다 양호한 흐름을 보여줬고, 그래서 오후에 뭐 잠시 외출을 하고 뭐 해외여행을 내일 새벽에 가거든요. 그래서 환전을 하고 온 동안 뭐 남북경협주 일부 종목을 사놨는데 거기서 다 까먹었네요. 오늘 수익을 다 까먹었어요. 그 부분에서. 근데 시장이 이렇게 너무 급격하게 바뀌어가지고 저도 놀랐습니다. 중국 증시가 또 장중에 1.5%까지 하락폭을 키우는 바람에 우리 증시도 큰 폭의 하락을 순식간에 보였는데요. 지금 시장 자체가 그렇습니다. 미 증시도 어, 바닥을 깼고요. 어떻게 보면은 바닥이 붕괴가 된 거죠. 저가 붕괴가 됐고 중국 증시 또한 계속 흘러내렸던 부분이 우리 증시 자체적으로만 뚫고 갈 수 없게끔 대외적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아무리 우리 증시가 가고 싶다, 아무리 수급이 좋아도 이런 대외적인 그런 환경이 더 이상 앞으로 갈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꼭 물귀신처럼 잡아 끌어당긴다고 해야 될까요? 왜냐, 외인 투자자들도 뭐 이런 골드만이 있을 거고, 뭐 JP 모건이 있을 거고, 메릴린치가 있을 거고, 각각의 회사마다 이런 하루 만에 그런 투자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대외적인 부분에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프로그램을 동시 짜버려요. 지수 연동으로. 그러다 보니까 국내 증시도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네요. 그런 와중에 어, 일단 제가 기준을 잡는 부분은 코스닥 관련해서 이런 저항선 그리고 추세대로 일단 지수 트레이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자에 종가 베팅을 안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금일은 10배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그런 라인을 이따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텐데 국내 증시가 뭐 하방 경직성이 있다 할지언정 상방으로 강하게 뚫고 갈 수는 없습니다. 박스권 매매를 지금 해야 될 장세고 또 개별 급등주 그리고 개별 테마주 위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셔야 되고, 그리고 제약주는 여전히 시총 상위 모멘텀이 살아있는 업종에서만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말까지 그리고 내년까지 이러한 장세는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자, 그럼 시황 이야기 이어갈게요. 일단 간밤에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어제 2시까지인가? 일단은 좀 잠이 안 오더라고요. 한 2시 넘어서 잠을 들었는데 그때까지 증시가 좀 괜찮았는데 순식간에 이렇게 하락으로 돌변을 했죠. 일단 FOMC 관련해서 예상대로, 그러니까 트럼프 바램대로 기준금리가 이제 내년에 인상 횟수가 줄어들었어요. 뭐 3회에서 2회로 수정이 됐고 이게 내년에 이제 예상했던 게 다 하면 3.1%인데 2.9%까지 하향이 된 거죠. 근데 그래요. 일각에서는 내년에 1회로 점친 바 있다라는 말도 있고요. 시장에서. 그리고 제롬 파월 자체가 발언을 했을 때 이런 현재 금리 자체가 이제 성장률 전망을 먼저 했죠. 금리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성장률 전망이 하향 추정되고 파월 의장이 성장률이 완만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 기조를 완화해야 된다. 뭐 그런 코멘트가 나오는 바람에 시장에서는 급격한 이런 경기 둔화의 우려가 확산됐어요. 즉 주가란 유동성과 어떻게 보면은 실적이 같이 뭐 움직이는 하나의 함수로 되어 있는데 현재 금리 인상 기조가 완화되면서 유동성 문제점은 일시적으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적에 대한 우려가 확대가 돼버린 거죠. 이런 완화 부분을 잡아먹고 더 하락으로 갔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어제는 어떻게 시장에 대한 예측을 하는 게 불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장 이제 코멘트에 장이 열려야 알겠다라는 부분은 이런 부분은 예측해서 매매를 해버리면 오히려 독이 돼서 돌아올 수도 있어요. 어제장 같은 경우는 종가 베팅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어디로 튈 줄 모르니까. 그리고 이슈라는 거는 사람들이 만들면 그만이에요. 뭐 파월이 예를 들면 시장이 위치가 좋았다면 파월이 금리 인상 기준 완화로 인한 상승이라고 말을 갖다 붙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부분이 시장이 현재 어떠한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락할 수밖에 없죠. 조금 이따 미 증시 차트를 보면서 좀 더 이야기를 할게요. 좀 더 이야기를 드리고 일단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금일 상승폭이 1.5포인트에서 좀 이게 낙폭이 축소가 됐는데 지금 내일 아마 발표가 될 거예요. 이 공작 회의에서 이제 경기부양책 발표가 좀 있을 건데 일단 어제자의 선별적 중기 유동성 지원이라고 해서 중국이 기업들의 부채가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리 인하를 좀 해주면서 유동성을 좀 풀겠다라는 말이 있고 일단 공작회의에서 경기부양책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해요. 감세하는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기업에 감세하는 기업 이익에 좀 좋은 거고 통화정책 완화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성장률 발표가 좀 하나 걸립니다. 왜냐면은 중국은 어쩔 수 없이 성장률을 낮춰야 돼요. 지금 현재 입장에서 성장률을 낮춰야 돼요. 성장률이 낮아진다. 뭐 이번에 6.6인데 분명히 아마 6.3 이렇게 낮아지겠죠. 이런 부분이 또 부담이 되니까 요즘 시장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중국 증시는 차트상으로는 좀 그나마 좀 잡아준 기분이 들어요. 일단은 도치가 나왔기 때문에 변곡점입니다. 내일이 중국의 변곡이고 하필 금요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장은 좀 심도 있게 보면서 넘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금일 여전히 수소차 쪽은 셌어요. 수소차 쪽 여전히 셌고 시총 상위 제약 여전히 강했고요. 그다음에 남북 경협이 재차 수급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큰 수급은 이쪽에서 오더라고요. 큰 돈들은 이쪽에서 오고 이쪽 수소랑 대선 쪽은 시총이 작은 애들이 빨리빨리 움직이니까 테마를 요즘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전기차 쪽도 좀 움직였고요. 자, 그럼 네, 수급 보면서 이어 가보죠. 금일 수급 보시면은 일단 뭐 개인이 좀 이런 좀 나은 거는 뭐 긍정적인 것 같아요. 코스피도 여기 보시면은 여전히 개인 쪽에서 물량이 나오고 있고요. 이 물량을 기관 금융이 받고 있어요. 받고 있는데 지금 이 받는 게 저희가 원하는 쪽에서 받아주는 게 없다라는 문제가 있어요. 일단은 업종별로 좀 보면 코스피 먼저 좀 보죠. 코스피 먼저 보면 기관이 이런 그 큰 쪽에서만 의약하고 이쪽에서만 다 받았어요. 그리고 전기 전자 쪽 다 팔아버리고 개인이 들어온 자금은 다 IT, 삼성전자만 죽게 산단 말이에요. 지금 삼성하고 화학 쪽 이런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서 지금 운수 쪽은 현대차 쪽이고요. 금융 쪽 잡고 있고
지금 금일 삼성바이오 쪽은 엄청 빠졌는데 이거를 아직 체크를 안 해봤는데 물량이 어디서 잡힌지 모르겠네요. 지금 일단 금일 코스닥은 제약바이오는 다 팔았어요. 기관 외인. 근데 이것도 수급을 봐야 되는데 일부 그 시가총액 상위 쪽은 수급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외 종목에서 수급이 다 빠져나갔으니까 같은 제약바이오라도 시총 상위 외 제약바이오는 재미가 없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코스닥 보면 외인이 오늘까지 해서 4거래일 들어왔는데 오늘 들어온 자금은 미미하네요. 미미해요. 금투 오늘 저항선 오니까 바로 팔았고요. 코스피는 아직 저항선이 닿지 않았으니까 아마 안 팔았고 금일 선물을 보는 게 중요한데 외인들이 장 막판에 지금 지수를 좀 끌어올렸어요. 외인들이 이게 막판에 선물을 대략 얼마냐면은 여기서 장 막판이죠. 장 막판 1시간 만에 3,500억을 지금 샀거든요. 선물을 외인들이. 일단은 이런 부분은 시장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을 상방으로 끌어올리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올린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오늘 하이닉스 관련해서 완전 하방으로 뚫었거든요. 아마 내일쯤 해서 반발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수급이 아직 좀 아쉽습니다. 수급이 조금 아쉬워요. 지금 오늘 거의 코스닥은 혼조세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내일까지 수급을 봐야 되는데 내일 일단 중국 시장이 여전히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자, 해외 증시 한번 볼게요. 지금 중국 증시 보면 이 우리나라 이 쐐기형 패턴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에 두 번째, 즉 두 번째 바닥까지 와서 일단은 저항을 맞았습니다. 두 번째 바닥까지 와서 저항을 맞았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 도치가 나왔다는 것은 내일이 변곡이에요. 지금 현재 중국 증시가 낙폭이 컸기 때문에 특별한 악재가 없는 이상 더 이상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와 주면 좀 상황이 바뀌겠죠.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우리 증시도 다 반등할 수 있는 뭔가 생길 거예요. 내일은. 근데 중국 증시가 확실히 바닥을 잡아줘야 국내 증시가 가기 때문에 미국은 현재 뭐 뚜렷한 호재가 없습니다. 단지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문제가 일시적으로 해소가 됐다라는 부분만 있지 뚜렷한 호재가 없어요. 그리고 나스닥이 지금 만약에 오늘 또 깨지면 안 돼요. 진짜 오늘 또 하락하면 정말로 이 추세선까지 내려올 생각으로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여기서 버텨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금리 인상 기조로 인해서 버텨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면은 파란색이 5일선이거든요. 5일선 맞고 1.25%에서 마이너스 2.17%까지 2.9%까지 빠졌어요. 2% 가까이 빠졌으니까 이 하락의 힘이 세단 말이에요. 이 각도가. 이걸 한 번에 돌리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미국에서. 그리고 이 각도가 세지면 모르겠어요. 급락도 나올 수 있는데 일단 추세대 하단에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현금 최소한 50%를 무조건 지켜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무조건 지켜야 되는 이유가 지금 S&P는 아예 땅굴 파네요. 아예 땅굴을 파네요. 아예 좀 심하죠. S&P는. 금일 국내 증시가 그나마 다른 나라 특히 같은 동양권 니케이나 이런 쪽보다 훨씬 강하네요. 니케이가 지금 빠진 거는 원래 1월 달에 미국하고 무역 분쟁 관련해서 무역 마찰 관련해서 협의가 지금 연기가 되는 바람에 추가적으로 더 빠진 부분이에요. 일본 증시도 좀 힘들고 지금 선진국 증시들이 굉장히 힘든 모습을 보이니까 이런 부분이 다 부담이 됩니다. 근데 일본 증시도 미국 증시랑 같이 아직 10년 전 이 금융위기 때 라인에 오지 않았다는 거. 그게 우리랑 좀 다르죠. 일본은 좀 더 빠져도 상관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지금 미국 증시가 이렇게 많이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게 어제장 말했죠. 마이크론 시간 외에서 10%대 하락이 있었다고. 지금 마이크론이 거의 땅굴을 파버리면서 내려갔거든요. 마이크론이 7%가 빠지면서 나스닥을 끌고 내려갔어요. 지금 이 친구가 쉽게 바닥을 다져주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 바닥에서 망치가 나왔으니까 내일 반등 나올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반도체 쪽이 전반적으로 엄청 힘들죠. 이거 이렇게 되면 이거 깨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반도체 쪽은 계속 이런 라인이 잡힐 때까지는 저희가 보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럼 국내 증시 보고 자, 국내 증시 보면은 일단 코스닥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근데 화요일 날 정도 제가 말씀드렸죠. 국내 증시랑 지금 해외 증시랑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일단 이 라인까지 저희는 다 내려왔잖아요. 보면 2009년도, 2007년도 이런 금융위기 때 힘들었던 박스권을 겨우 뚫었던 하단까지 다 내려왔어요. 이 하단까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더 안 빠지는 부분입니다. 해외 증시는 많이 올랐고 그렇게 빠지지는 않았잖아요. 이번 주에 이 코스닥 자체가요. 지금부터는 캔들 상으로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번 주 코스닥 캔들의 주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주봉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양봉 도치가 나와준다면 다음 주는 조금 좋을 수가 있죠. 이런 모습이 나와주기를 기대를 해요. 즉 내일의 캔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일의 캔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런 캔들이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아래에서. 그리고 여기 보이시면 241선을 강하게 뚫어주는 모습이 다음 주에 한번 나와준다면 연말은 뭐 좋을 수도 있죠. 좋을 수도. 지금 관련해서 특별한 악재가 많이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특별한 악재가 더 나와야 될 악재가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시장은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들고 계속 움직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금 비중이 없으면 기회가 와도 기회를 놓치거든요. 그리고 하루에도 수만 번의 기회가 있어요. 오늘같이 어제 기대감이 많아서 즉 예를 들면은 이런 그 FOMC가 당연히 좋을 거라고 세상 사람들은 다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제 콜에 많은 양의 물량이 있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웨이나고 기관이 그걸 그냥 두겠습니까? 그냥 밀어버리지? 절대 안 그러거든요. 근데 이런 자리에서 보고 들어갔으면 오늘 수익을 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장중에 특히 이런 시가 부분, 이 시가 그리고 전일 뭐 고가 부분들 이런 부분이 붕괴가 되는 자리들이 있어요. 이런 라인이 붕괴가 됐다. 이런 라인 붕괴가 됐다. 그러면은 일단은 뭐 나와야죠. 여기서 매매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다시 시가 회복하면은 뭐 잠시 보는 거죠. 오늘 같은 날은 종가 베팅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뭐 반등을 예상하고 들어갈 수도 있죠. 중간 부분에서 변곡이니까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아직 21선 저항도 있고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선을 한 번 더 그어 볼게요. 다 지었으니까 코스닥이 현재 158포인트에서 이 라인까지 매수 가능 라인이었단 말이에요. 여기가 1차 저희가 지난주에 일요일날 하고 금요일날 설정했던 매수권 라인이 월, 화 이틀 동안 왔고요. 그리고 밴드를 그었던 이런 밴드 상단이 어제 왔기 때문에 어제 단기적으로는 매도가 맞았고요. 일단 매도가 맞았고 금일 이 하방에서 버텨줬어요. 뭐든지 그래요. 이 추세선에 한번
받고 지금 올라올라 하잖아요. 이걸 올라오면 이 추세를 일단 돌파하면 여기서 또 올라갈 수 있는 동력이 생기거든요. 일단 이거는 기술적 분석상으로 좀 풀어보는 거기 때문에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복해야 될 라인은 얼마냐, 2800, 682포인트 정도를 돌파하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이게 즉 금일 이번 주에 돋지만 나와도 다음 주에 이걸 돌파로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700포인트 안착 여부가 중요한 거예요. 이 안에서 박스권이 있기 때문에 현금 비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박스권이기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떨어지고 올라가고 그 모습이 나오고, 이게 돌아가는 모습이 나와야 돼요. 돌아가는. 그리고 여기는 모르겠다. 월봉은 모르겠네요. 원래대로라면 좋은 월봉은 여기서 양봉이 하나 더 나와서 이거의 캔들의 반을 덮어주는 건데,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네요. 자, 그럼 종목 보고 넘어가죠. 일단 금일 저는 매매를 뭐 여러 개 했습니다. 일단 HLB, 시초가에 HLB를 들어갔고요. 네, 시초가 들어가서 뭐 조금 먹고 나왔어요. 많이도 못 먹었어요. 이때 그냥 이때 들어가서 한 번 사고 두 번 사고 이렇게 사서 그냥 이 정도에 나왔던 것 같아요. 조금 먹고 전일 고가권 있는데 저항 걸릴 줄 알았는데, 시장이 생각보다 시장이 강해서 저는 일단 이때 먹고 그냥 HLB는 나왔고, 아직까지 HLB 수급은 괜찮네요. 그리고 이 일맥상통하는 내용인데, 지금 이 추세선에 붙었거든요. 추세선에 붙어서 이거를 어떻게 뚫느냐에 따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걸 뚫어야 돼요. 뚫으면 추가적으로 나오는데 아직 못 뚫었으니까 좀 더 보고, 아직 수급은 살아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엔 신라젠, 좀 힘이 없죠. 다른 거에 비해 좀 아쉬워요. 좀 신라젠이 좀 아쉬운데, 일단은 이 라인이 72,000원 라인이 바닥권 라인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라인 아래에 오면은 한 번씩 건드려 볼 수 있는 것 같고, 지금 신라젠 같은 경우는 거의 대동소이한 타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시초에 나오는 타점이 거의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73,000원권 라인이 핵심 매매 가능 라인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말은 즉슨 73,000원 라인에서 지속적으로 트레이딩 가능한 종목 같습니다. 신라젠. 어차피 물량 풍부하고 이 아래에서 계속 받쳐주는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뭐 안정적으로 트레이딩 할 수 있어요. 신라젠. 왜냐면은 장기적으로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물리질 않아서 이런 종목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다음은 삼성전기. 오늘 시장 안 좋은데 그나마 선방했죠. 같은 삼성 관련해서 다 죽었는데 얘는 선방했어요. 일단 이 계속 말씀을 하는데, 이 어마어마한 거를 좀 버텨줬고, 삼성전자는 그리고 하이닉스는 실적이 꺾이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실적이 꺾이고, 삼성전기는 실적은 안 꺾인단 말이에요. 실적은 유지가 돼요. 단순하게 뭐 MLCDC가 뭐 포화 상태니, 그리고 이제 삼성 휴대폰 관련해서 뭐가 꺾이니 그런 말이 있는데, 여전히 MLCC 쪽 성장을 하고 있고 수요가 늘어나요. 전기차로 가면은 100개가 들어간다잖아요. 근데 아직 이제 시작분이 안 하는데, 근데 뭐 다른 걸 떠나서 많이 떨어져서 얘가 뭐 하늘 뚫고 간다는 것보다도 단기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올 폭이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단기적으로 이 추세 때 상단까지만 저는 보고, 나머지는 개인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금일 뭐 주요 뉴스를 보면, 어, 금일 뉴스를 보면 일단은 비건 쪽
방문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인도적 지원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여행 금지 조치에 대한 뭐 그리고 대북 인도적 지원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러니까 미국인이 들어간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미국 경제인이 들어간다라는 거거든요. 10월 달에 쿠슈너가 갔잖아요. 쿠슈너 쪽. 쿠슈너 곡물하고 광산 10월 달. 이게 트럼프 사위잖아요, 사위. 그러니까 지금 대북 쪽이 좀 움직였던 것 같고 그래서 금에 대북 관련해서 경농하고 뭐 일부 곡물 관련해서 시초가 갭을 띄웠어요. 그 정도로 좀 셌었고 잠시만 뭐 나스닥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지금 그나마 나스닥 하락폭은 많이 축소했습니다. 이거는 영상 보시면서 한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금일은 어제 워낙 빠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미국 증시 하락폭 좁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다음 전기차 쪽 우수 AMS 여전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보고 있고 오늘 괜찮았어요. 우수는 윗골이 달린 부분이 항상 단타는 많이 줍니다. 단타는. 근데 여기에서 일단은 이 내려오는 21선 보이죠? 21선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이렇게 모든 이런 역배열된 이평이 이렇게 하다가 돌아가는 모습이 보이려면 이 사이에서 이런 그 5일선 있죠. 이런 5일선이 골든 크로스가 났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이게 이렇게 하면서 돌아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 때 이렇게 꽈배기 모양이 나와야 되니까 조정을 보이면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좀 끌고 가도 될 것 같아요. 내려오면 좀 내려왔을 때 다시 보고 하면서 끌고 가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추세를 그리면서 가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추후에도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수 HB 테크놀로지 볼게요. 이거는 이제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이죠. 추세를 오늘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또 연장이 되니까 이 추세가 이렇게 보면은 이제 내려오잖아요. 얘가 내려오고 있으면 업황이 좋으니까 얘가 또 이 정도 만약에 시장이 하락해서 이렇게 내려온다. 그러면은 이런 라인에서 즉 얘가 힘들게 뚫었던 라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의미 있는 라인이죠. 이런 자리가 앞으로는 의미 있는 라인에서 한번 공략이 가능해요. 의미 있는 라인에 공략이 가능한데 이걸 그렇게 말할게요. 의미 있는 지지 라인에 라인 플러스 2평 지지 구간에서 또 접근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게 이평들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곧 만나는 지점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수급이 여전히 살아 있어요. 얘 주포가 지금 기관계니까 이 기관계가 여전히 살아 있잖아요. 그냥 여전히 꾸준히 들어와요. 금일 또 시장이 밀려서 그렇지 2%까지 상승을 했던 종목이에요. 금일 시장 안 좋아도.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나오면 여기서 분할로 한번 다시 접근해봐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현대엘레베이 오늘 대북주 좋았어요. 저는 오늘 대아티아이 들어가서 일단은 손절을 해버렸는데 내일 저는 새벽에 베트남에 갑니다. 그래서 7시 비행기라 뭐 할 수가 없어가지고 종목 다 비우고 가는데요. 현대엘레베이 이건 기대감이 살아있을 것 같고 수급이 좋아요. 여전히 지난번에 조금 그랬는데 지난번에는 제가 최초 잡았을 때 여러분들한테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수소차 하느라고 놓쳤어요. 다소 놓쳤는데 이 21선 살아있잖아요. 21선 붙여가지고 공략해보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난티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지금 곡물 쪽이 어떨지 모르겠네요. 지금 내일은 곡물이 좀 셀 것 같긴 한데 느낌에 아시아 종묘 곡물 쪽이 좀 개인적으로 셀 거는 같아요. 지금 대유 근데 차라리 이런 애들이 더 낫겠네. 이런 애들이 시가 이하로 내려왔을 때
나머지는 너무 떠 있고 이런 애들이 시가나 시가 이하, 그러니까 뭐 여기서 마이너스 뭐 0점 몇 프로 정도 있을 때 이 반까지는 가요. 이런 거 오히려 이런 게 더 낫겠다. 대우 같은 게 딱 보면 이런 자리 좋죠. 이 이거는 대우는 내일 한번 봐보세요. 이 라인이 좋네요. 이 241선 잡고 이 라인 한번 단타 한번 들어가도 대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소차 금일 여전히 강했거든요. 수소차가 여전히 강해서 전에 이제 제가 공략했던 수소차가 국일제지 있었죠. 국일제지 이거는 이런 거는 수소차의 1차 파동이라고 할게요. 지금 모든 수소차는 1차 시세예요. 딱 1차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조정 1차 끝나면 조정 가야죠. 조정. 그리고 조정 후 3차 파동 나와야죠. 2차 파동. 2차.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부터 잘 봐야 돼요. 지금 어차피 이 바닥에서 이 정도 올라왔잖아요. 바닥 구간 뭐 700원에서 거의 한 70% 올라왔으니까 여기에서 한 3, 이 올라간 폭에 한 이 정도 조정 받으면 모아가도 돼요. 이제부터 이 의미 있는 라인들 여기까지 빠져주면 여기서부터 분할로 조금씩 조금씩 모아가도 돼요. 보통 뭐 7일 7일에서 10일 조정 볼 수도 있으니까 기간 조정 볼 가능성이 높고요. 평화산업도 마찬가지고 평화산업도 얘는 강하기 때문에 옆으로 조정하다 올라갈 수도 있고요. 지금 EM코리아 지금 너무 강해요. JNK 히터 다 강합니다. 그래서 수소차는 테마가 좀 길게 갈 것 같으니까 조정할 때 모아가는 전략으로 세워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뭐 주말이라든지 언제 라이브 했을 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수소차는 일단은 좀 높으니까 트레이딩에서 약간 빼고요. 낮은 거 성문전자 이게 보면은 지금 올라간 게 없어요. 얘도 수소 관련인데 올라간 게 없어가지고 지그재그 하면서 이런 윗꼬리들 만약 이런 윗꼬리들이 다 어, 매집이라면 지금 탄탄히 잘 가고 있어요. 이러다가 이거 날리면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러다 날리면 이런 자리하고 제일 강하게 갈 수도 있어요. 얘가 뭐 제가 이거 지난주부터 한 번씩 언급드리고 있는데 이런 거 올라서 대박 나면은 어마어마하게 가요. 이거 뚫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1년 뒤에 이런 거는 1년 뒤에. 근데 이 기간 조정을 기가 막히게 받았잖아요. 2년이란 기간 동안 15,000원에서 그 10배 빠졌네. 10배 빠졌어요. 그리고 이거는 좀 더 재물을 봐야 되는데 위험하네. 올해 어떤지 모르겠네. 이거는 비중 실치 말고요. 이건 좀 더 봐야 되겠다. 일단은 영상 편집을 못하니까 그냥 지나갈게요. 이거는 좀 더 회사를 봐야 되고 트레이딩으로 보고 실적 나와서 실적에 문제 없으면 좀 잡아가 봐야 되겠어요. 회사만 좀 좋아지면 이런 거 대박 나요. 이게 진짜 대박 차트예요. 제가 봤을 때. 이 영상은 제가 따로 저장해 놓을게요. 되면 이건 대박입니다. 아무튼 성문전자 아래서 이 꽈배기 틀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얘 조정받으면 결국 갈 애니까 이거는 다음 주까지 한번 볼게요. 다음 주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S모 양음양 패턴입니다. 이거 양음양 패턴이에요. 거의 확실해서 내일장 공략해도 괜찮을 자유주행에서 양음양 패턴 나온 거. 양음양 패턴 정확하잖아요. 이거 시가 이하 잡으면 돼요. 이런 거 시가 이하에서 양음양 패턴이고 이런 애들은 이렇게 잡는 거예요. 3분봉에서 이런 자리 올라갔다가 조정받은 딱 이 자리에서 딱 들어가면 괜찮죠. 양, 양 내일 양음양 패턴 나올 자리니까 내일까지 해서 S모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번 주에 베트남 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아마 주말에 어떻게 내일 영상을 만들지 모르겠어요. 내일
이제 베트남에 노트북은 들고 가긴 하는데 여건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못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라이브 방송도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모르겠습니다. 가서 혹시나 하게 된다면 사진을 공지 드리고 금일 밤에 뭐 깜짝 9시에 라이브 한번 진행할 테니까 오셔서 종목 상담 정도로 진행할게요. 근데 종목 상담이 기술적 분석에 의한 상담뿐이 안 돼요, 사실. 그리고 시장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변곡 라인에 있기 때문에 지난주 화요일 날도 제가 급하게 한번 했던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손절을 막아드려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이번에도 뭐 비슷한 의미에서 한번 라이브를 9시 정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시간 되시면 한번 참여하시고요. 그리고 네,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여행을 가게 돼서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